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 이제 C++ 코드를 이용해서 얼리얼 엔진을 다루기 전에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론들을 소개하는 장인데, 처음에 이제 얼리얼 엔진은 C++ 개발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됐다. 근데 초창기 얼리얼 엔진, 지금 얼리얼 엔진 버전이 4인데 1, 2, 3까지는 얼리얼 스크립트라는 코드를 따로 제공하였고, C++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면 유료 버전을 구매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얼리얼 엔진 4부터는 얼리얼 스크립트를 그냥 완전히 제거하고 C++ 스크립트로 완전히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얼리얼 스크립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얼리얼 엔진에서는 C++ 언어를 사용하는가? C++ 언어는 그 게임 개발자 세계에서 그 구성 가능한 많은 로우 레벨 툴이 있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냥 게임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 왔다.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메모리 관리와 가상 상속과 다형성 지원이 매우 뛰어나다. C++이. 그리고 얼리얼 엔진 자체도 C++로 개발되었으므로 그 프로젝트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엔진 자체를 뜯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의 기능을 수정할 수까지 있다. C++를 사용하면은 엔진 자체가 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프린트와 C++ 차이는 단순히 시각화와 코드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메인 개발 툴로 블루프린트 대신 블루프린트를 쓰면 쉽진 하겠지만은 C++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그 얼리얼 엔진이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블루프린트는 크게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 버전에서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다음 버전 딱 넘어가니까 블루프린트가 완전히 개편됐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럼 빌드 안전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C++도 물론 업데이트가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 블루프린트보다는 드물게 일어나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디버그하기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슈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만들기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블루프린트에 비해서 C++이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속도인데, 엔진이 C++ 개발자에 제공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API 등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 수 있다. 블루프린트는 엔진 자체를 뜯고 막 이런 기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코드를 사용하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옛날 개발자에 해당하는 예지만 이미 C++ 언어에 친숙하다면은 엔진이 제공하는 툴셋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C++만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 오브젝트를 연결하거나 에셋을 설정하거나 이럴 때는 블루프린트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 저번에 실습에서 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 C++ 코드로 A랑 B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얘네 둘을 연결시키겠다. 근데 코드로 치려면은 한 3-4줄, 적어도 3-4줄은 쳐야 되는데, 블루프린트는 그냥 저번에 했던 것처럼 화살표로 그냥 딱 연결만 하면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둘을 좀 섞어 쓰는 게 게임 개발할 때 용이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의 특징인데 다형성과 가상상속과 템플릿이 있다. 그래서 다형성은 뭐 다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금방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형성은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우석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C++에서는 함수 이름이 같아도 다른 작업,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똑같아도 뭐 입력값을 다르게 하거나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 가상상속인데,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한다. 그래서 다중상속의 장점은 객체 지향의 상속성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지만, 단점은 이렇게 밑에서 그림처럼 보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상속 구조를 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생성자와 소멸자를 호출하게 되어 메모리 낭비 및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뭐 이런 함수 구조는 A라는 함수가 있고 B가 A 함수를 참조하고 C도 A 함수를 참조해요. 그리고 D는 B를 참조하고 C도 참조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A 함수를 이미 호출해서 메모리상에 로드를 해놨을 때 그 다음에 C 함수를 호출하면 C는 A를 참조하니까 또 C에서 A가 또 호출되겠죠. 그럼 A가 이미 메모리상에 로드가 돼 있는데 C가 A를 또 호출하니까 굳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두 개를 호출하는가? 불필요한 생성자와 소멸자를 호출한다. 그래서 메모리 낭비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C++에서는 가상상속을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복잡한 다이아몬드 구조를 띠고 있는 함수에서 다중상속을 해야 할 때 상속 앞에 버추얼 이렇게 가상 키워드를 붙여줌으로써 사용이 가능하고, 이걸 사용하면 이점이 불필요한 소멸자와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을 수 있어 메모리 낭비와 성능 저하를 해결 가능하지만, 뭐 함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점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적은 함수에서는 오히려 포인터를 호출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필요가 있다. 근데 보통 게임 만들 때 이렇게 적은 함수는 사용 안 하니까 웬만하면 사용하면 이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템플릿인데, 다른 엔진 기반의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얼리얼 엔진 기능에 접근하려고 할 때 템플릿 오브젝트와 템플릿 함수를 구성. 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유니티의 플러그인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게임 좀 많이 해보시면 뭐 모드를 깔고 플러그인을 깔고 그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연동성이다. 그래서 템플릿 오브젝트와 함수는 커스텀 C++ 오브젝트와 연동되는 일반적인 기능 세트를 제공해 얼리얼 엔진의 커스텀 가능한 특성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C++ 코드를 알아볼 건데, 얼리얼 엔진에서 딱 코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클래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이 두 개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뭐가 있나 확인해 보면은, 일단 이건 hellosphere.h, 그러니까 이거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헤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맨 위에 보시면 프래그마 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게임 엔진한테 이 전체 헤더 파일을 컴파일을 한 번만 해라, 이거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 헤더 파일을 전부 다 알아서 호출해주고, 그냥 다른 언어 기본적으로 생성하듯이 똑같이 자동적으로 이런 걸 호출해주고, U클래스라는 게 좀 중요한데, 매크로랑 오브젝트 및 오브젝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엔진에 통지, 그러니까 이 엔진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겠다라고 게임 엔진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게임이 시작되거나 액터가 스폰되었을 때 호출하는 함수가 이건데 그 밖에 정의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먼저 호출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게임 엔진이 실행되면은 내가 게임을 개발할 때 니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게임이 실행되기 전에. 그래서 U클래스 이거는 자동적으로 생성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건데, 오브젝트에 관련된 클래스 파일이기 때문에 뭐 유니티나 게임 엔진 코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해당 오브젝트가 뭐 움직임 아니면 뭐 이벤트 트리거,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안에다가 다 정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이니까 이제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이제 해당 오브젝트의 속성 기본값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생성자, 이 오브젝트를 생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유니티와 마찬가지로 비긴 플레이, 게임이 시작되거나 액터가 스폰되었을 때 호출해서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런 기능 수행하는 걸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유니티에 있는 건데 매 프레임마다 호출한다, 1프레임당 이 함수에 있는 걸 계속 반복해서 실행한다, 그런 기능들을 여기 안에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코어 미니멀이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코어 미니멀.점 헤더 파일을 부르죠.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책에서는 엔진.h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엔진이 제공하는 게임의 개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불러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굳이 뭐 간단한 게임을 만들 때도 엔진 기능을 다 갖고 와 버리면은 뭐 무의미하게 용량을 막 차지하고 사양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니티가 또 만들어 줬는데, 코어 미니멀은 게임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구동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만 불러오겠다. 그래서 코어 핵심 미니멀, 최소한의 핵심적인 것만 불러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UBT는 얼리얼 빌드 툴을 줄여서 UBT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얼리얼 빌드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 U클래스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헬로우 코드 API는 해당 오브젝트가 속하는 곳을 설정하는 데 사용, 그러니까 프로젝트 빌드 시 조작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냥 얼리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API, 프로젝트 API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바디도 단순 매크로인데, 코드 생성을 위해 메인 컴파일 단계 이전에 얼리얼 빌드 툴 자체가 오브젝트 몸체 내에 넣어 놓은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오브젝트가 제공해야 될 기능들을, 여기 핵심적인 기능들을 일반적인 바디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 등을 넣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비근 플레이, 게임이 시작되면 실행하겠다, 틱, 매 프레임마다 실행하겠다 함수는 클래스 위저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C++ 파일인데, C++ 파일은 아까보다 간단한데 그냥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헬로우 스피어, 아까 위에 봤던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겠죠, C++ 파일에서.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하겠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헤더 파일에 호출되어 있던 이 액터가 틱을 매 프레임마다 부르기를 한다. 그러니까 기능은 여기다가 추가해 놓고 C++에서는 그냥 이걸 불러요. 이걸 하겠다. 이게 펄스로 되면은 그냥 꺼요. 그냥 아예 구현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구현을 해놓고 이게 필요 없다 그럼 이거 펄스로 바꾸면 그 호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위에서 구현했던 비긴 플레이를 부른다. 틱 부른다. 10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 확장을 위해서는 이 10불의 코드가 추가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코드는 이렇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고, 가상함수인 비긴 플레이와 틱 헤더 파일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슈퍼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컴포넌트와 오브젝트 생성자를 알아보는 건데, 이제 처음에 제가 올렸던 블루프린트를 이용한 접촉 이벤트 구현 실습에서 사용된 컴포넌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들인데,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는 비주얼 메시 컴포넌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얼리얼에서는 유니티랑 다르게 오브젝트만 띡 생성됐다고 이 게임 실행하면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게임 실행했을 때 직접 플레이어의 카메라에 해당 오브젝트가 보이게끔 하는 게 비주얼 메시 컴포넌트,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스피어 컴포넌트, 실습에서 보시면은 구에 좀 가까이 가면은 텍스트가 바뀌고, 또 나오면은 또 텍스트가 바뀌고, 그거를 체크해 주는 게 스피어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피어라고 해서 구 모양으로 돼 있는데, 뭐 그 기준점이 뭐 네모면은 스퀘어로 되겠고, 뭐 원이면은 뭐 서클로 되겠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은 바뀐다. 그냥 이렇게 실선 모양으로 있는데 그 플레이어가 이 선에 접촉했냐 안 했냐를 알려주는 컴포넌트가 스피어 컴포넌트, 뭐 스퀘어 컴포넌트, 그런 것들입니다. 텍스트 렌더 컴포넌트, 말 그대로 텍스트를 렌더링하기 위한 컴포넌트다. 텍스트를 출력을 하기 위한 컴포넌트다. 구 위에 텍스트 위에 있는 거, 그거를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하였고, 그리고 다음에 함수인데 create default sub obj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생성 메소드, 기본적인 생성 메소드 중 하나이고, 얼리얼 엔진의 메모리 관리자 10불은 메모리 관리를 개발자가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는 귀찮으니까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 이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얼리얼 엔진 자체의 메모리 관리자를 호출해서 뭐 자바 언어처럼 효율적인 메모리 위치를 식별하고 알아서 할당해준다. 그래서 가비지 콜렉터도 있다. 이 함수가 가비지 콜렉터도 지원해준다. 그래서 10불로 개발하려면은 뭐 말록을 이용해서 메모리 막 할당해주고 막 풀어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얼리얼 엔진을 통해서 10불을 할 때는 이 함수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가 자동으로 이 위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분모 클래스에 등록해준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분모 클래스에 컴포넌트를 등록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 그다음에 요약인데, 요약은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는 10불 코드를 이용해 여러 기능들을 만들 수 있다. 당연하죠. 얼리얼 엔진 엔진을 뜯어갖고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코드만을 이용해 여러 기능을 구현하고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블루프린트도 함께 잘 섞어서 사용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다. 여기까지입니다.